먼저 이제 무권대리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첫 번째요.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무권대리는 뭐가 냐면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본인의 추인권이에요. 그래서 추인권이 있는데 이 본인의 추인권은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은 형성권이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형성권이고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것은 추인을 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 의사표시가 여기서 뭐냐? 단독행위라는 거예요. 단독행위니까 뭐를 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일부에 대한 추인 또는요 변경을 가한 추인 이 말이죠.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 이것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는데 이때 상대방에 뭐가 있으면 동의가 있으면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이게요 추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 그 다음에 변경을 가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추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추인은 일방적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착오를 해. 추인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착오를 해. 착오를 했는데 상대방의 착오에 대해서 아무런 확답을 뭐하지 않는 경우 발하지 아니한 경우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뭐하는 걸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추인을 거절 이렇게요. 확답을 이것을 우리는 발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이제 추인권이라는 것은 유동적 무효인 것을 추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무권대리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무권대리를 알면서 장기간 방치를 했거나 그 다음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형사고소를 하지 않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래도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아니다 이 말이고 우리 이걸 의사표시형 이런 의사표시형은 명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뭐로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묵시적 추인을 뭐냐면 기간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이렇게 그래서 채무자가요 무권대리인으로서 돈을 차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변제기에 이르렀을 때 본인한테 변제를 청구하자 본인이 기간의 유예를 요청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 한 것이다? 추인을 한 것이다. 묵시적 추인 또는요 무권대리인이 토지를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본인인 종중한테 갖다 주니까 종중이 그 돈을 받아서 다른 토지를 샀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을 묵시적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무권대리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무효죠. 무효임을 알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이다 아니다.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추인의 상대방은 누군가 이 말이죠.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에게든지 할 수 있죠. 첫 번째 상대방은요. 상대방은 여기 직접 상대방 있죠. 직접 상대방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누구? 승계인에게도 추인할 수가 있어요. 또는 누구한테 추인할 수 있다? 무권대리인이요. 무권대리인에게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죠.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상대방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상대방이 알고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다 그러면 추인의 효력을 말 수 있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주장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고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 이렇게. 철회권을 행사하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추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추인은 형성권이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추인 거절권은 뭐죠? 추인 거절권이요. 그러면 추인 거절권은 뭐가 있냐? 첫 번째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여기 하나 안 썼네요. 우리가 추인을 하잖아요. 추인은 어떻게 되냐면 추인의 효과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언제요? 대리행위시로 뭘 한다? 소급해서 유효가 돼. 소급해서 유효. 대리행위시로.
다른 약정이 없어. 그래서 무슨 말 하면 안 되냐? 무권대리의 추인은 언제나 소급한다 그러면 안 돼. 다른 말이 없으면 소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면 누가 치냐?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고요. 자, 두 번째요. 우리가 추인 거절은 어떤 경우냐? 미성년자인 아들이요, 아버지의 집을 처분했을 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죠.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을 할 때,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본인을 상속했을 때요, 추인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있어 없어?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요,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죠. 결국 무슨 말이야? 결국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상대방이 소유권. 이 상대방은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단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소유권을 취득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 왜냐? 어차피 누가 소유자다? 상대방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인 거절권에서는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추인을 거절한다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철회권이요. 이 철회권은 뭐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인 경우? 상대방이.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만 철회를 하죠. 두 번째,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죠. 확정적 무효.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고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상대방이요, 본인에게 이행을 말 수 없고 청구할 수 없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누구한테? 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없다? 책임을 추궁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안 져.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철회권 행사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절권이죠. 채권권이죠. 상대방의 채권권이요. 이 채권권은 첫 번째요, 뭐로 불문하고? 상대방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채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때 채권권을 행사할 때는 상당한 경험을 정해서 채고하죠. 이때 본인이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본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때 채권권은 선악 불문하고요. 오로지 상대방이 누구한테만? 본인에게만 해. 본인에게만. 그래서 상대방이 본인한테만 하는 것을 우리는 채권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채권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의사의 통지를 얘기해. 철회권이라는 것은 뭐냐? 철회권은 의사표시, 이렇게 의사표시예요. 그 다음에 이거 추인 거절권을 뭐한다? 의사의 통지, 이렇게. 의체거죠? 의사의 통지, 이렇게 얘기해. 여기는 채고를 할 때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고했는데 본인이 확답을 뭐하지 않으면,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이다, 추인 거절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무권 대리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뭐냐면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 있어. 무권 대리인의 책임, 이렇게요. 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려면 어떻게 되냐? 무권 대리인 첫 번째요, 무권 대리인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야 돼요. 두 번째요, 상대방은요, 선이 플러스 무가 실현돼야 돼. 즉 무권 대리임을 몰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리인이죠.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을 못해야 되고요. 대리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행위 능력자.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이 무가 실이다 그러면 무권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요,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죠. 못하면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을 하든지 손해배상을 하든지 둘 중 하나.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이다. 만약에 대리인이요, 행위 능력자죠. 행위 능력자가 되는데 만약에요, 미성년자다. 그러면 무권 대리인 책임은 있다 없다? 무권 대리인 책임은 없어요. 만약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책임이 없어요. 우리가 유권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지죠? 본인이 지죠? 그래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기 때문에요, 미성년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무권 대리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유효이니까 무효니까 무효이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7번째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죠. 무권 대리 행위를 먼저 추인하죠.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인하게 되면 대리 행위 시에 뭘해서 소급해서 유효이죠. 유효니까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뭘한다? 귀속하죠. 그래서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본인한테 법률효과가 귀속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렇게 돼 있나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권 대리를 추인했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권 대리를 추인을 딱 했는데 본인에게 모든 것이 기속한다고 해가지고 무권 대리의 추인이 곧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유권 대리로 된다. 유권 대리로 된다. OX? X죠. 그래서 무권 대리를 추인했다 해서 유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이것은 무권 대리에 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표현 대리를 봐요. 표현 대리요. 이렇게 표현 대리를 보면 표현 대리는 뭐냐면 첫 번째요. 표현 대리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요.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상대방은요,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뭐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 이 정당한 이유를 뭐라고 표현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정당한 이유는 언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 보고,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그래서 현명을 반드시 해야 돼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넣냐? 대리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처분한다 이런 말이죠. 처분. 그럼 이건 표현 대리가 안 돼요. 왜 표현 대리가 안 되냐? 대리인이 자기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 말은, 이전 등기를 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현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명을 할래 할 수 없어. 현명은 나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이게 현명인데, 이거는요 자기 자신 앞으로 이미 등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다? 현명이 아니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네 번째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 그래서 성립은 어떻게 하냐? 본인이 전적 책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실상계 법률 중에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또 뭐가 중요하냐면 공통점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여기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그럼 누구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하죠?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뭐한다? 귀속하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한테 법률효과가 기속을 해요. 법률효과가. 알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에게 법률효과가 기속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에 속한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해서 유권 대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따라서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단지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것을 이제 우리가 표현대리다. 표현대리에서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면 표현대리가 또 성립하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또 성립하면 또 어떻게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하죠. 이렇게요. 성립하면 먼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 무권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권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죠. 그럼 표현대리를 주장해야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직접 무권대리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여러분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죠.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125조하고요 126조하고 129조를 한번 보면 이제 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먼저 125조는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죠. 그래서 먼저 125조는 뭐냐면 여기서 대리권 수요 표시의 뭐다? 표현대리 이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뭐를 얘기해요?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뭐다? 단독행위죠. 단독행위이고 이것은 뭐다? 의사표시이죠.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는요. 이것은 불요식행위죠. 불요식행위이고 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비출연행위다. 이 말이에요. 비출연행위. 그래서 대리권 수요에 의한 대리를 무슨 대리를 한다? 임의 대리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125조는 법정 대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대리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된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를 수권행위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해. 자, 두 번째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죠. 표시. 이 표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표시라고 하는 말은 알린다는 말이다. 알린다. 이것을 뭐다? 통지라는 말이 통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해. 그래서 대리권 수요라는 말하고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다. 대리권 수요는 의사표시,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그것은 뭐다? 관념의 통지다 이 말이죠. 말이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란 말이 뭐죠? 세 번째 표현대리. 표현대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고요. 우리가 이제 표현대리에서 뭐가 나오냐? 제3자란 말이 나와요. 제3자. 표현대리에서 보면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제3자. 제3자는 표현대리에서 누굴 얘기한다? 상대방을 의미한다. 제3자는 상대방을 얘기해요. 표현대리에서.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고, 다섯 번째 뭐냐면 본인의 성함이라든가 또는요 사무소 소재지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즉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은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을 수여한 듯한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사무소,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입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또는요 우리가 보면 상호 있죠. 상호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이런 것을 뭐란다?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은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정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법정 대리는 뭐죠? 친권자라든가 후견인 이런 것들은 125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신의 판매점이라든가 판매점, 그 다음에 총대리점 또는요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입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이런 것도 뭐다? 대리권 수요로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신의 명칭이나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자신의 직함 똑같은 말 알겠죠? 자신의 직함이나 명칭 등을 사용케 한 경우 알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란다? 대리권 수요 표시의 표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126조요. 126조 대리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요.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뭐죠?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첫 번째 뭐라냐? 이것을 월권 대리라고도 얘기해요. 월권 대리다 이렇게. 권한을 넘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한을 넘은 기본 대리권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 그래서 이 기본 대리권을 뭐한다? 기본 대리권을 넘은. 그래서 기본 대리권을 넘어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 권한을 넘은 표현들에서는 기본 대리권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아무런 대리권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뭐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돼.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있다? 기본 대리권이 있다? 그럼 무조건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돼. 표현 대리요. 다른 말로 월권 대리가 돼. 그런데 만약에 기본 대리권이 없다? 기본 대리권이 없다? 그럼 뭐가 아니다? 그래서 월권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월권 대리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죠? 위임이죠. 위임 또는 위임장만 줬다. 아니, 여기 인감증명서만 줬다. 인감증명서만 줬다. 또는 인감만 줬다. 인감만.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 없어요. 표현 대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기본 대리권이 뭐예요? 여기서 위임이죠. 위임 또는 위임장을 줬다. 여기 대리권을 수여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대리권 수여.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기본 대리권. 그럼 무조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고. 또 여기 인감이죠? 그럼 인감만 주면 표현 대리가 아니죠. 기본 대리권이 아니죠? 그런데 인감을 주면서 뭐를 내냐?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내달라고 하면서 인감을 주거나 그러면 동업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인감을 준 경우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고 표현 대리가 된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게 뭐죠? 바로 여기 등기 사무죠. 등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것을 공법상 행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뭘 했다? 대물 변제를 했죠. 이 대물 변제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사법상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공법이고요. 여기는 사법이죠. 이걸 우리는 뭐냐? 기본 대리권하고 표현 대리는 똑같이 유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유사할 필요가 없다. 다른 말로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모방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모방하다 이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126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26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기본 대리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알면 126조는 무조건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기본 대리권은 또 뭐가 있어요? 기본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이 되고 임의 대리도 되고 뭐도 된다? 법정 대리도 된다. 125조에서는 뭐만 된다? 임의 대리만 되고 법정 대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126조에서는 법정 대리로 된다. 이 법정 대리를 뭐라 한다? 일상가사 대리권. 가사 대리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5.6조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 126조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다? 정당한 이유라는 말. 그럼 정당한 이유로 뭐란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다. 상대방은요.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 정당한 이유는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스스로 뭐란다?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 스스로가 입증을 한다. 이걸 126조 이렇게요. 만약에 129조는요. 129조는 뭐냐면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권 소멸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대리권. 이때의 대리권은 1번. 이때의 대리권은 임의 대리, 법정 대리를 불문한다. 법정 대리를 불문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과거에 어떤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대리권도 없었다. 어떤 대리권도 없었던 경우는 129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것이고. 자, 세 번째는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죠. 소멸한 후 대리행위라죠. 대리행위. 그럼 이것을 뭐란다? 129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리권이 소멸한 후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다. 넘은 대리 행위를 한다. 그러면 다시 몇 조로 간다? 126조가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여기서 네 번째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누구를요?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 행위를 해. 이것도 몇 조가 된다? 129조가 된다 이 말이죠. 이때 다섯 번째 여기서 대리권은 이민들의 법정인데 다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요?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 되고,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을 한다? 본인이 입증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129조 표현대리까지. 그래서 표현대리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표현대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권대리라고 정리를 해가지고 쫙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죠? 먼저 무권대리 가장 중요한 것은 무조건 무권대리는요, 추인권에서 시험에 나올 형답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추인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대리는 전체적인 것, 먼저 공통점에서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25조, 126조, 129조인데 특히 중요한 것은 126조다. 알죠? 126조에서는 기본 대리권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 사무공법이고 대물변제 사법이다. 기본 대리권과 대물변제, 즉 표현대리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고 이종 별개라도 뭐하다? 모방하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 마세요. 30분 안 됐어요.